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새베개님, 지난주에 구독료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통신비 보조 비용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개인적으로 좀, 뭐, 바쁘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어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장이 마치자마자 만사 제쳐두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미국이 이 은행 때문에 좀 시끄럽지요. 리먼 사태 때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자빠졌지요. 그때 전 세계 주가가 엄청 빠졌었습니다. 요번에도 은행 하나가 붕괴됐는데 자꾸 SVB 이렇게 나오길래 이 뭔가 싶어가 보니까 결국 실리콘밸리 뱅크네요. 실리콘밸리 뱅크. 실리콘밸리 은행, 실리콘밸리 은행 이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인가 했더니 이름 자체가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. 실리콘밸리 뱅크. 그래서 SVB. 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공단에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망할 때도 스마트하게 망인 것 같습니다. 스마트폰으로서 은행을 36시간 만에 붕괴시키다 해가지고 이래 쭉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. 자,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를 추세를 한번 꺼보면은 이 추세를 꺼보면 요런 추세가 나오겠죠. 이런 추세는 우리가 넘어섰고 요런 추세도 하나 나올 건데 이런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아직 멀었고 그런 상황입니다. 내가 TV가 없으니까 뉴스는 못 보고 한 번씩 유튜브 쪽에서 들어오는 소식, 그러니까 뉴스를 재생산해 가지고 만드는 유튜버들 이런 걸 좀 들어보니까 대공황 오고 세상 망할 것 같이 막 떠들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장이 시작하고 빠지길래 와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장중에 추세를 한번 꺼봤더니 이런 추세가 나오더라고요. 이런 추세가 나와서 추세를 안 깼구나. 그리고 내가 주로 보는 게 이 선물 차트를 주로 보죠. 선물 차트를 보니까 깨졌더라고요. 깨져서 와 이 많이 내려가려나 생각을 했지요. 많이 내려가려나 생각을 했는데 깨졌는데 오늘 지지받고 올라왔고 어제 금요일 날 이 저점을 깼지요. 깨서 보니까 코스피 200 쪽도 깨졌더라고요. 근데 업종 차트는 안 깨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1파, 2파, 3파 조정 요 저점이 깨져야 되는데 종가 위주로 안 깨졌거든요. 요 종가 얘기죠. 요 종가 위주로 깨져야 되는데 오늘 지지를 받았고 그 지지가 이 추세에도 해당되고 여기 121선에도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올라왔거든요. 여기서부터 1파, 2파, 3파, 4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맞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요거 하나만 보게 되면은 1파, 2파, 3파, 4파, 5파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이러면은 하나의 파동이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지지를 받고 저점이 위로 올라갔다가 빠질 건지 어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내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던 그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3월 15일 날 급락한다 이런 말이 나와서 3월 15일 날 뭐가 있나 좀 궁금합니다. 내일 저녁 밤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지요. 그거 말고 지금 뱅크런 사태가 진짜 터지면은 대단히 문제가 크게 생기는데 뭐지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차트로 보면은 시끄럽고 혼돈스럽긴 하지만은 사고 있다는 게 유실이 보이고 있지요. 그래서 이 매매 현황을 보니까 개인들은 팔았고
기관이 샀고 외국인도 팔다가 결국은 플러스로 돌렸습니다.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팔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팔다가 나중에는 결국 돌린 거죠. 오후가 되기 전에, 정오가 되기 전에 플러스로 돌렸습니다. 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플러스 돌린 건 3시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돌렸지요.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. 이걸 보면은 뉴스가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. 나는 지금 이 추세를 뚫지 않을 것이다. 조금 더 약하다면 요 추세를 뚫지 않을 것이다. 지지를 할 것이다. 조금 더 강하면은 요 저점을 뚫지 않을 것이다. 일단은 그래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내가 잘못 본 건지 뭔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. 흔들리는 거죠. 흔드는데 여기서 이걸 보면은 전형적인 사파 조정으로 보이잖아요. 그래서 사파 조정인 것 같은데 뭐 이게 맞나 아닌가 뭐 싶기도 하고 여기 이제 파동이 끝나면은 뭐 2500 근방에서 전후에서 끝나겠죠. 뭐 2600까지 쭉 올라갈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이 근방에서 끝이 나든지 지금 끝이 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오늘 장중에 뭐 미국 장이 많이 올랐습니다. 장중에 지금 이 선물이 많이 오르고 있죠. 나스닥 100도 그렇고 S&P 500도 그렇고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바닥인 건지 좀 더 빠질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. 그래서 이렇게 복잡할 때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죠.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.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들어간다. 아니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갔으면은 뭐 곧 매도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오겠지요. 나는 여기서 요 횡보할 때 수익이 나면 팔으라고 뭐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. 현금화 시켜야 된다. 현금화 시켜야 된다. 왜? 내려오면 사고로. 뭐 이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판단이 어느 게 맞는지는 이 조정 파동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. 왜냐 여기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진짜 헷가닥을 많이 하죠. 그리고 여기서는 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내렸지요. 내렸다가 볼리지밴드 하단을 뚫고 다시 재차 상승으로 돌아서 가지고 올라갈 듯 하다가 또 이 하단을 또 뚫었거든요. 그래서 와 진짜 어렵다. 진짜 심하게 흔드네. 뉴스를 재생산하는 유튜브들을 말을 들어보면은 그냥 뭐 세상 망할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망할 거냐? 그리고 이 유튜브들이 진짜 공황이 오고 망할 같이 얘기하는데 정말 망할지 안 망할지 또는 이 저점을 뚫을지 이 추세를 깰지 요 추세라도 깰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. 이렇게 시끄럽게 세상 망할 듯이 얘기하면서 안 뚫으면은 결국 뉴스라는 게 늘 하듯이 이런 와중에 메이저 세력은 주워 담는다. 이런 개념이죠. 내가 말했죠. 지금 나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올라가기 위해서 외국인이 주워 담을 게 좀 부족하다. 아직 반 정도밖에 못 주워 담았다. 많이 봐줘도 반도 못 주워 담은 것 같아. 그래서 뭐 좀 올라가더라도 재차 누를 가능성이 많다 하고 보는 거죠. 지금 이 와중에 올해 들어가지고 뭐 작년부터 해가 몇 달 동안 지금 개인들 수익이 별로 안 날 겁니다. 이때 뭐 잠시 짧게 치고 빠지고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 아니면은 들고 있으면은 장은 분명히 올랐는데 장은 분명히 좀 간 것 같은데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일까? 이게 정상입니다. 일정 종목만 지금 움직이고 있지요.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리는 거는 내리고 오르는 거는 오르는데 그 힘이 그렇게 세지가 못하다. 뭐 전형적인 사파 특징이죠. 그래서 얼마나 더 흔들 건지 뭐 하는 생각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거 뚫는 줄 알았습니다. 선물도 뚫었고 코스피 200도 뚫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. 잘 모를 때는 방법이 있죠. 일부 금액을 가지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매수
한 번, 두 번, 세 번 살 기회가 있었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같이 오르면은 매도, 올라서 수익 나면 매도, 수익이 안 나면 홀딩. 내일 좀 더 오르면 수익 나겠지요. 뭐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. 그 지수보다 하방 경직성이 약한 걸 샀으면은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.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매도, 손실 나면은 뭐 홀딩을 해야죠.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확보할 때다. 확보할 때다. 그 생각을 합니다. 조만간에 한 빠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주워 담을 겁니다. 주워 담는데 기왕이면 나도 저가에 사서 주워 담는 게 좋지요. 멀리 보면은 주워 담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빠질지 아니면 요거보다 더 빠질지는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주봉상으로 CCI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지요. 엊그제가 아니고 지지난주에 나왔습니다. 근데 뭐 이게 거의 마무리 지은 건지 뭐 좀 오를 건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 와중에 뱅커런 사태가 생겼죠.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뱅커런 사태가 벌어졌던 얘기인지 진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뉴스를 갖다가 그냥 흘려들어 가지고 며칠 전부터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시끄럽던데 뭐 오늘 좀 전에도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. 뭐 채권을 갖다가 22억 불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뭐 실패한 것 같아.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요즘 일론 머스크가 입이 많이 오르내리죠.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뭐 인수하려고 한다. 나 일론 머스크가 뭐 가진 돈이 자기 돈일까 자기 돈이 아닐까 뭐 이래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자기 돈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나는 왠지 자기 돈이 아닐 것 같아. 바람잡이 같아. 바람잡이가 자기 돈을 리가 없지요. 뭐 누리는 건 뭔데? 그러니까 뭐 이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지요. 떡고물이 묻으니까 그 누리는 거는 그 떡고물이다. 뭐 생각을 하면 되지요. 그리고 결국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워렌 버핏도 워렌 버핏이 뭐 자기 가진 게 자기 재산일까? 뭐 이런 의문도 솔직히 듭니다. 뭐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바람을 잡지요. 한 10년에 한두 번 바람 잡습니다. 일론 머스크는 자주 바람을 잡더라고요. 뭐 지금 세계 최고 부자라 그러지요. 근데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닌데 드러난 사람들 중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빼고 드러난 사람들 중에는 뭐 최고 부자라고 일단 그러지요.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. 일론 머스크가 74년생인가 뭐 그럴 겁니다. 이제 한 50 정도 됐지요. 우리 나이로. 50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나이가 워낙 종류가 많아 헷갈립니다. 뭐 음력으로 나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양력으로 나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만으로 나이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나이를 갖다가 곱하기 0. 몇을 곱해가지고 합니다. 뭐 적어도 마음대로 나이 정하는데 나도 마음대로 나이 정하려고요. 연식을 물어보면 정확하죠. 몇 년씩이냐 이러면 몇 년씩이다 하는데 몇 살이냐 이러면 나는 39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 어쨌거나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로 난 보입니다. 왜? 21선을 묶어가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갖다가 상당히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중요히 생각을 하죠. 그래가 올라가다가 재차 내려오는데 이건 조정일 거다. 이 조정을 행보를 얼마나 시킬 거냐, 위로는 얼마나 올릴 거냐 참 궁금합니다. 이때도 이거를 뚫고도 남을 만큼 뉴스가 막 튀어나오고 분위기도 그랬는데 결국 못 뚫었지요. 이번에도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오늘 중에 다시 좀 되돌렸습니다. 그래서 참 이걸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될지 진짜 뉴스를 보면 더 헷갈리니까 그 와중에 일본은 3일 연속으로 떨어졌네요. 잘 올라가더니 올라가는 거의 다 토해냈습니다. 이 토해낸 거 보면은 그래도 여기 1파, 2파, 3파 이래 된다면은 1파 저점은 일단 지켰네요. 1파 저점은 지켰습니다. 안 깼거든요. 안 깼으니까 종가기 위주로요. 안 깼으니까
내일을 좀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지금 선물들이 미니 선물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상방향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는데,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빠질 만큼 다 빠졌지요. 빠질 만큼 다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더 빠질지 아니면 위로 이제 좀 갈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, 그냥 좀 지켜보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. 나는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하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. 과거에 여기 바이러스 사태 때 여기 바닥을 찍었다. 이 바닥이 안 깨질 거다. 올랐는데 조정받고, 조정받은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, 또 모르죠. 뭐 이게 깨질 수도 있는데, 정말로 깨질지 안 깨질지는 뭐 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,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되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. 전 세계 주가를 떨어뜨릴 때 똑같은 걸로 안 떨어뜨리죠. 자, 이렇게 한번 떨어뜨렸는데, 한번 떨어뜨리죠. 바이러스 사태 가지고. 근데 다시 올렸잖아요. 그 다음에 떨어진 게 뭡니까? 우크라이나 전 가지고 떨어뜨리죠. 그리고 뭐 또 떨어뜨린다는데, 뭐 별로 올리도 안 했는데 떨어뜨린다.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죠. 한 번 사고 떨어뜨리고, 두 번 사고 떨어뜨리고, 세 번 사고 떨어뜨리고, 떨어뜨리면서도 사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내가 얘기한 대로 외국인들이 좀 사모으기 위해서 주가를 쥐고 있는 게 아닌가, 밑에서.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건 안 올라갑니다. 왜? 통상적으로 시총순위 큰 것들 위주로 올리죠. 자, 오늘 이래 올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전부 마이너스. 근데 시총순위 큰 거는 대부분 플러스.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오르고,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거래하는 대형주들 위주로 주로 올랐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 등락순위 보면은 또 이 올란 것들이 있는데, 이 올란 것도 힘이 좀 약하죠. 예전 상한가 15% 이상을 보면 6개밖에 안 됩니다. 상한가 하나도 없습니다. 이걸 봐서는 좀 힘은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, 그래도 조금 더 올랐다가 빠지지 않을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 옵션에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겠죠. 각국님께서. 뭐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지난 월물은 옵션 쪽에서 뭐 양매도장이라고 각국님이 정의를 내렸대요. 뭐 나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. 전형적인 양매도장이다. 그러면 이번에는 어찌 될까? 글쎄요. 밑으로 한번 좀 내릴 것도 같고 위로도 한번 올릴 것도 같은데, 이 정도 행보를 시키면서 거의 한 달 가까운,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행보를 계속 시키고 있지요. 이러면은 추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 각이고 매수가 지는 장입니다.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느 순간에 브리즈밴드가 이렇게 쭉 모이 들어가지고 압축되면은, 힘이 영축이 되면 재차 한번 또 터지겠지요. 근데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, 위로 올라가면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온다. 뭐 이거는 여전한 겁니다. 여전히 그렇습니다. 뭐 내가 몇 년을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은, 내가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적당한 시기에 분할 매수로 뭐 1년에 걸쳐 들어가든 2년에 걸쳐 들어가든 3년에 걸쳐 들어가든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은 뭐 괜찮은데, 내가 센터 가가지고 한 번씩 운동할 때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종목도 얘기하고 뭐 보여주면서 뭐 몇 배 났니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에코프로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다른 종목도 몇 가지를 보여주던데, 뭐 종목을 잘 잡았나 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. 개인들이 거의 뭐 매매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는 개인들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. 그리고 요 위가 241선이거든요. 241선. 241선이 이렇게 못 뚫고 있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
200일선은 뭐 이거보다 조금 밑에 있겠죠.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. 그것도 뭐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밑으로 돌려놨는데 다시 밑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역으로 행보할 거다.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은. 특별한 일이라는 거는 뭐 결국 3차 대전격의 뭐 전쟁이 생긴다든지 뭐 어떤 것들이 있겠죠. 그런 것들이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흘러갈 거다. 우리나라는 내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동산이 언제 터질 것이냐. 부동산이 터지면 이거 밑으로 떨어질 거냐. 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. 바이러스 사태로 한번 심하게 지어박았지요. 그 다음에 리먼 사태, 은행 금융권으로 한번 심하게 지어박았지요. 그 다음에 요때는 IT,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올랐다가 아닌가배 해서 뚝 떨어뜨렸지요. 이게 제일 큰 겁니다. 여기서 떨어진 게 제일 컸지 우리는. 더 큰 거는 IMF 때 이게 제일 컸습니다. 여기서 이게 커 보이는데 이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떨어진 폭의 비율로 보면은 이거보다 적습니다. 이거보다 적은데 이놈은 리먼 사태도 뭐 상당히 컸습니다. 결국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사태도 상당히 컸습니다. 상당히 충격이 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고 이 월봉 추세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지요. 받고 있습니다. 올랐다가 내릴 때도 받았고 그 다음에 올랐다가 내릴 때는 요거보다 더 위에서 지지를 받겠지요. 내린다 하더라도 근데 요 위에서 지금 깝죽대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 11선이죠. 11선을 위에 있고 5일선에 5개월선 위에 있습니다. 위에 있으니까 나는 이 바닥이고 이 추세를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완전히 100% 배제하지는 못한다. 뭐 이런 입장입니다. 시원하게 뭐를 얘기하면 좋은데 뭐 이 정도 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주식 하는 사람은 하방 경직성이 강한 주식을 미리 골라놓고 성장성이 강한 주식 또 수익이 많이 나는 주식 수익이라 그러면은 이 회사가 뭐 경상이익, 순이익 이런 게 많이 나는 영업이익 이런 게 많이 나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. 많이 나는 주식 또 현금이 잘 도는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.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뚫고 내려가면은 회사들 많이 자빠질 수 있거든요. 굉장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. 근데 그렇게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갈까 어쩔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어요.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앞전에 이때는 진짜 이거 뚫고도 남았거든요. 저점을. 근데 못 뚫었고 지금도 그렇게 뚫을 듯이 오늘 장중에 내려가더니 이 추세를 갖다가 못 깨고 추세 다도 안 하고 올랐지요. 그래서 23일 날 수요일 날 정말로 떨어질 건지 미국장이 뭐 우리나라 장 기준으로 떨어질지 미국 장 기준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떨어질런지 위로 갈런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실리콘밸리 은행을 갖다가 인수하겠다고 누가 나타나 가지고 인수되면은 급등하겠죠. 급등. 그러면 진짜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아직 외국인들이 많이 못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나라로 볼 때는 올라가는 거는 아직 기간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올라오면은 수익을 갖다가 나면은 현금 총알을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몇 달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가면 안전하다. 하지만 확인하기 전에 뚝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은 분할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면은 그 급락한 그만큼 이익 볼 수는 있다. 뭐 이런 개념입니다. 자, 일단 뭐
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새벽에님 감사합니다. 수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